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노력하는 김로벨입니다. 이 채널을 꾸준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KBS가 난리가 났죠. 간단히 말해서 수신료 분리 징수를 결정했기 때문인데, 이것 때문에 수입이 확 줄어드니까 KBS 직원들이 이거 문 닫는 거 아니냐, 또 사장이 잘못했다, 사장 물러가라 하고 단식 농성도 하고 회사 게시판에 자성의 글을 올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분리징수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매체들이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도 좀 더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KBS가 궁지에 물리니까 특히 이제 우파 유튜버들은 야, 그거 고소하다 요런 심리입니다. 심지어는 아예 망해라. 그런데 그동안 이제 KBS 구성원들의 행태를 보면 이게 반드시 KBS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나 국가도 마찬가지로 저런 행태를 보면 안 되지, 큰일 나지, 이런 생각을 제가 꾸준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KBS 사태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대한민국이랑 국가 전체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조금 직설적이어서 혹시 이 방송을 KBS 직원이나 가족들이 보면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큰 교훈과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난리가 난 KBS에서 최근 직원들이 즐겨 부른다는 노래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KBS가 난리가 나고 이제 궁지에 몰린 배경은 그 수신료 분리 징수를 정부가 결정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며칠 전이죠. 2023년 7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지금은 전기료와 합쳐서 강제징수나 다름이 없는데 분리징수를 결정했습니다. 이 징수 방법은 방송법이 아니라 그 밑에 시행령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걸 개정하면은 시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수신료 강제징수가 이제 소멸이 되고 수신료 납부는 거의 자율기부금 형식으로 전환이 되죠. 이렇게 될 경우에 KBS 자체적으로 추산했을 적에도 현재 약 한 6,500억 원의 수신료가 징수되고 있는데 2천억 원 수준으로 감소될 것이다 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보다도 더 감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이제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TV를 놓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TV를 놓더라도 KBS는 거의 시청하지 않고 넷플릭스나 이제 OTT라 그러죠.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는 아예 모바일 핸드폰으로 시청하는 사람들이 많죠. 전체적으로 봐서 지상파 방송에 대한 시청률은 상당히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하고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여론조사한 거는 없습니다. 근데 지난달, 그러니까 2023년 6월에 어떤 여론조사가 있었나 하면은 수신료 분리징수가 아니라 수신료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물어봤더니 찬성이 58%가 나왔고 반대가 27%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찬성이 반대보다 2배 더 나온 거죠. 근데 일부 좌파 언론에서는 분리징수 결정을 두고 국민 여론의 90%가 분리징수에 반대를 하는데 이걸 왜 밀어붙이느냐 그런 기사를 쓰는데 그건 여론조사가 아니고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분리징수 결정을 앞두고 이제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내세요 했더니 한 몇천 명의 의견을 냈는데 그 중에 이제 90%가 분리징수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낸 거죠. 그런 의견을 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되고, 아무튼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서 일반적인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이제 찬성한다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신료 합산 청구, 강제징수죠. 이게 이제 1994년도에 시작되면서 이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매 정권 때마다 일어났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어느 당이 야당이 되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계열이 야당이 되건 지금의 국민의힘 계열이 야당이 되건 무조건 수신료 강제 징수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적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국민 여론 대다수는 분리징수에 찬성을 하죠. 그리고 지금의 야당인 민주당도 뭐 예전 사례를 보면 수차례나 분리징수를 주장을 해왔으니까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해도 노골적으로 당론으로 우리는 분리징수에 반대한다, 그런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KBS 직원들만 무언이 된 상태죠. 사실은 이 수신료 합산 청구가 이제 모순이 있습니다. 도대체 수신료하고 내가 쓰는 전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거기다 합산해서 청구하냐 라고 해서, 이것이 수신료냐 또는 시청료냐. 시청료면은 뭡니까? 내가 시청한 만큼 돈을 내면 되죠. 그런데 이제 매달 2,500원씩 꼬박꼬박 받으니까 KBS도 안 보는데 왜 이렇게 돈을 걷어가냐. 이게 뭐 TV 보유세냐. TV 보유세라 그러면은 월 2,500원씩 연 3만 원이면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뭐 별별 의견이 다 있었습니다. 왜 공주에 몰렸냐? 뭐 뻔하죠. 솔직히 말해가지고선 정부에 찍힌 거죠. 근데 그 전에 KBS가 너무 나댔습니다. 그러니까 KBS를 장악하고 있는 언론 노조가 거의 뭐 횡포를 부렸죠. 횡포. 그러니까 지난 정권하고 짬짬이를 해가지고 무슨 뭐 고대영 사장을 내쫓고 강규영 이사를 이제 불법 해임하고 이런 일이 이제 자행이 되면서, 이 고대영 사장하고 강규형 이사는 대통령의 해임에 불복해가지고 소송을 청구했는데 전부 다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내쫓는데 KBS의 언론 노조가 아주 앞장을 섰죠. 그것도 조금 이따가 자세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편파 방송하고 심지어 방송 조작까지도 많았습니다. 정말 아나무인, 이렇게 시건방질 수가 없었죠. 이러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이제 외면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민노총 간첩단 사건, 몇 달 전에 있었던 거 KBS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하기야 뭐 언론 노조가 민노총 산하 노조니까 그랬겠지요. 그러면서도 그런 국가 기강하고 관련된 뉴스는 한 줄도 보도 안 하면서 뭐 김건희 여사 까는 뉴스는 엄청나게 이제 보도를 해댔죠. 그런데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석을 몇 번 올렸지만은 이게 일반 다른 정권들하고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틀리냐, 이거를 간파하지 못한 겁니다. 아마 다른 정권 같았으면은 KBS를 순치시키기 위해서 KBS 사장 내쫓고 KBS 이사진들 내쫓으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게 이제 지난 정권의 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 일을 그렇게 처리 안 합니다. 우린 그렇게 처리 안 해. 너희 돈줄을 아예 끊어버릴게. 그렇게도 국민들은 찬성할 거야. 그래서 돈줄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아니 참 KBS 구성원들도 참 무사안일을 하고 정말 건방졌다. 감히 시청료를, 그러니까 수신료를 끊어버릴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죠. 자, 이 사진을 보겠습니다. 요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서울에 있는 한 대학인데 거기 교수 중에 한 사람이 KBS 이사였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근데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내쫓기 위해서 정권이 바뀌고 나서 KBS 노조원 한 200명, 300명이 학교에 몰려왔습니다. 예, 몰려와 가지고 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대형 스피커를 설치하면서 시위를 이제 벌였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교수가 강의하는 강의실까지 가가지고 구호를 외치고 하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이거는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거고요. 교수의 강의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몰상식한 사람들입니다. KBS 구성원들 정말 스펙들 좋죠. 그리고 연봉이 1억 원, 평균 1억 원이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200~300명이 몰려가 가지고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공영방송을 제작할 자격이 있습니까? 참 한심한 사람들이죠.
이 오른쪽 사진은 그 당시 KBS 간부였습니다. 김의철인데 이런 시위에 직접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 KBS 사장이 돼서 아직도 버티고 있죠. 이렇게 학교에 와서 학생들 수업권을 침해하면서 강의실까지 몰려가고 그 난리를 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어느 이사는 그 이사가 출석하는 교회에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보고 있는데 그 밖에서 하도 KBS 노조원들이 난리를 치니까 그 이사는 교인들 보기에 미안해가지고 예배도 못 보게 할 정도로 난리 치니까 사임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횡포를 부렸다 이 말이죠. 요것만 얘기하면 마치 KBS하고 정권과의 대결 구조로 보는데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운영이 너무 방만했어요. 이 수치들은 공식적인 자료에서 뽑아온 겁니다. 2020년 기준으로 직원이 4,629명, 공영방송이 이 정도 규모는 유지할 수 있죠. 근데 평균 연령이 46세입니다. 그리고 이 4,629명 중에 50대 이상이 46%, 거의 반을 차지합니다. 뭐냐, 낡은 조직이죠. 늙은 조직이죠. 그러니 무슨 진취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평균 연봉이 1억 135만 원입니다. 연봉 1억 원을 넘게 받는 사람들이 200~300명씩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학생들 수업 방해하고, 이게 이제 KBS 그동안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억 이상 연봉자가 반이 넘습니다. 2,374명이죠. 예. 그런데 여러 번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은 1억 이상 연봉자 중에서 무보직자가 1,500명입니다. 애초에는 2,000명이다 막 그러니까 KBS 쪽에서 스스로 자료를 내놨죠. 2,000명 아니고요, 1,500명입니다 라고 자료를 내놨어요. 2,000명이던 1,500명이건 전 직원 4,629명 중에 전체 직원의 3분의 1이 무보직,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예 출근 안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차량 배차 담당자 연봉이 1억 원입니다. 1억 원. 그러니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한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게 결국은 전체 직원의 1,500명이 특별한 일 하지 않으면서도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회사 분위기, 이거 자체가 KBS를 위기로 몰고 간 겁니다. 자, KBS의 예산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KBS는 총 1조 4,342억 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그 중에 시청료, 즉 수신료가 6,790억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료가 2,319억 원, 그리고 기타 수입이 5,233억 원인데, 이 기타 수입은 뭔가 하면은 협찬 수입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회사로부터 협찬을 받는 거, 그리고 콘텐츠를 팔죠. 방송 프로그램을 팔죠. 그 콘텐츠 수입해서 5,233억. 그러니까 1조 4,342억 원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시청료 6,790억 원인데, 이게 이제 반토막 이상 날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면 향후 어떻게 되느냐, 약 1조 4천억 원의 수입에서 1조 2천억 원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수입이 한 22%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